국산 훈련기 유럽 수송기 맞교환 1조 원 빅딜 성사? 스페인, 훈련기, 수송기 교환 제2달 중순 마드리드에서 논의 전망 공군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인이 우리 측의 훈련기와 수송기의 맞교환 거래를 제의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스페인 정부 소식통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 에어버스 A400M 수송기사에서 6대를 한국에 판매하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생산 중인 KT-1 기본 훈련기 34대와 TA-50 전술 입문기 20대를 구매하는 교환 거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정부 소식통은 지난 7월 영국 판브로여쇼에서 스페인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만나 맞교환 거래 의사를 타진했다며 스페인은 한국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노후화된 T-35C 훈련기를 대체할 프로펠러 기본 훈련기와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전술 입문기의 동시 구매를 추진해왔다. 1조 원대 규모다. 양국은 이달 중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 항공기 맞교환 거래 등 국방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은 유럽 에어버스로부터 A400M 수송기 27대를 주문했지만 이 가운데 13대를 운영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스페인이 우리 측에 구매를 제안한 A400M도 이러한 물량 중 일부다. 스페인 국방부는 정부 간거래 방식을 적용, 자신들의 도입 가격보다 15% 저렴한 값에 한국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공군은 2021에서 2022년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대 8,700km 비행, 탱크도 나르는 수송기 A400M. 서울국제항공방산 전시회 2017 행사가 열리는 성남 서울공항을 찾아 군용 수송기를 타봤다. 그동안 군용 수송기를 타본 장병들은 기름 냄새가 가득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음도 컸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에 탑승했던 수송기는 달랐다. 어둡고 퀴퀴한 수송기 인식을 지우기에 충분했다. 중앙일보 여성 인턴 기자의 A400M 탑승기를 영상으로 담았다. 에어버스가 다목적 수송기로 개발한 A400M은 지난 2009년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1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8개 국가에 174대를 수출했고 독일군이 53대를 구매해 가장 많이 운용한다. A400M은 폭 42m, 길이 45m, 최대 이륙重량 141톤이다. 항공기 내부 공간도 커 대형 화물은 물론 37톤까지 실을 수 있다. 치누크 대형 헬리콥터를 비롯한 장갑차와 자주포 그리고 구조선 등 다양한 군수 물자 수송도 가능하다. 수송기 뒷면에 위치한 화물 접재문으로 화물을 싣고 장병이 탑승한다. 이날도 취재진을 비롯한 탑승객 18명은 램프 투어를 통해 올랐다. 수송기 내부에 들어서니 통째 좌우에 천으로 만들어진 의자 50개가 설치돼 있었다. 군에서는 밀리터리 시트라고 부른다. 간이식으로 보이지만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았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C-130 수송기나 치누크 헬기에 장치된 의자보다 훨씬 편했다. 머리 받침대도 있었다. 장거리 작전 때 피로감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수송기는 더 많은 좌석도 추가할 수 있다. 동체 내부의 중앙 통로에 기둥을 세우고 천을 엮어 밀리터리 시트를 늘리면 된다. 에어버스 관계자는 완전 무장한 낙하산 부대원을 최대 116명까지 태울 수 있다고 했다. 항공기 바닥에는 물자를 실어 고정하는 팔레트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 여객기 좌석도 설치 가능하다. 화물 적재뿐 아니라 공중급유기로 개조도 가능하다. 수송과 공중급유의 이중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수송기는 램프 투어를 절반만 닫고 뒤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기상통제사는 안전하게 이동하는지를 살폈다. 주기장을 출발해 활주로에 도착한 뒤에는 램프 투어를 완전히 닫고 방향을 바꿔 앞으로 이동했다. 일반 승용차가 이동할 때 느껴지는 진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활주로 이륙 지점에 도착했는지 안전벨트 착용을 점검했다. 수송기가 속도를 내면서 활주로를 달린 뒤 이륙하자마자 곧바로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측면 출입문에 달린 작은 창문을 통해 밖을 보지 않았다면 이륙한 사실조차 모를 정도였다. A400M 수송기는 활주로 재질이나 표면 특성에 관계없이 이착륙이 가능하다. 야전의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어 작전 현장의 병력과 장비를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 A400M은 어둡지도 않았다. 기존 수송기는 비행할 때 외부의 불빛이 새나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어스름한 붉은 등을 켰는데 이 수송기는 LED 조명에 밝았다. 군용 수송기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수송기는 고도 5,000m에 오르자 동체는 수평을 되찾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진동이 거의 없어 지상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사실 이날의 기상은 좋지 않았다. 구름이 많았고 언제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비행했다. 하이힐을 신고 걸어다닌 여성 탑승자도 있었다. 보통 군용 수송기에서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소음이 매우 커서다. 스펀지로 만들어진 기막이나 헤드셋 등 보호장치로 소음을 차단한다. 그러나 이날은 보호장비가 필요 없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 엔진과 주행 소음이 가장 심한데 A400M에서는 이륙할 때도 옆 사람과 어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었다. 수송기 내부를 둘러본 뒤 계단을 올라 조종석으로 갔다. 군 관계자는 조종석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며 보안 규정을 강조했다. 조종석에서 바라본 하늘을 사진으로 남겨두지 못해 아쉬웠다. 조종석 아래로 회색 구름이 가득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조종석은 동그란 계기판이 가득하지만 A400M은 달랐다. 이 수송기 조종석에는 사각형의 디지털 패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조종석의 세대 교체다. A400M 조종석은 현대적인 첨단 칵핏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었다. 허드와 디지털 MFD를 적용했다. 수송기는 자동 비행 중이었다. 조종사 아지럴 소령은 MFD를 작동해 레이더를 띄우고 오른쪽에 비행하는 항공기를 보여주었다. 조종석 정면에 달린 계기판을 가리키며 현재 시속 240마일, 고도 15,000피로 비행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함께 있던 즐란 소령은 레이더에 포착된 구름을 보여주면 노란색이 짙으면 고밀도 구름이라고 했다.
이날 레이더에 잡힌 구름은 대부분 짙은 노란색이었다. 조종사에게 지도를 꺼내 비행 경로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도를 꺼내지 않았다. 두꺼운 가죽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태블릿 PC에 지도를 띄우고 비행 경로를 보여주었다. 에어버스 관계자는 디지털 장비는 항공기 매뉴얼도 탑재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며 고장 우려가 있어 여러 개를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했다. 한국 공군의 수송기 조종사는 우리는 비행할 때 백과사전처럼 두꺼운 매뉴얼을 꺼내 읽어본다고 말했다. 어느덧 포항을 돌아 다시 서울에 도착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공항 근처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 타워가 보였다.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항공기 이착륙 안전 문제가 논란이 있었던 터라 조금 긴장됐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거리가 꽤 멀어 보였다. 착륙해보니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탑승했던 A400M은 말레이시아 왕립 공군이 운영하는 수송기다. 서울 ADX 2017 참가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번에 탑승한 수송기는 최대 8,70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서울에서 아시아 전 지역으로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공군이 보유한 C-130 수송기는 비행거리가 5,400km여서 중동 지역까지 가려면 1에서 2개 나라를 거쳐야 한다. 과거 파평대 C-130 수송기가 거쳐가는 나라마다 허가를 받아 중간 기착해 기름을 넣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C-130은 중형 수송기라 한 번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도 적고 장병들은 민항기를 전세내어 이동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공군도 대형 수송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파병을 비롯한 국제 평화유지 임무와 원조를 수행할 때도 효자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수송기 체급 변화에 나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수송기 분류 기준도 바꿨다며 현재 대형 수송기로 분류하고 있는 C-130을 중형으로 낮췄다고 귀띔했다.